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조선의 단편 1, 2권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교수 정환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이야기 천국, 이야기 맛집 전성시대, 조선 후기로 떠나볼게요. 정환국 작가님은 한국 고전문학 전반에 걸쳐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고전 서사문학의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고전문학이 현대 사회에서 활용되고 재해석될 지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카페인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책의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야담의 일부로 북카페 문을 열었더니 너무 흥미로운 얘기라고 하시면서 벌써 네, 흥미진진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설렘을 갖고 북카페에 오셨나요?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도 호명되기를 작가님으로 불려져서 좀 저는 어쨌든 연구자인데 네. 그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여기에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야담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계실까 그런 그 궁금증이 있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주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북카페에서 이렇게 여러 애청자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저에게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선영 님이요. 귀 열고 마음도 열고 들어볼게요 하시면서 이렇게 네, 의자를 앞당겨 앉으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그 서구 풍경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제 학교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제 이 고전문학 전공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비치해 놓고 있고, 저 이제 집의 서재에서는 주로 제가 이제 사실은 문학 연구자지만 사회사에 특히 조선 시대라든지 세계 또 동아시아 사회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회사 관련된 책들을 좀 편하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한 분 한 분 인사하느라 바쁘십니다. 지금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태윤님 주셨고요. 이정욱님 귀 쫑긋함에 들어야겠어요.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초롱초롱한 눈빛이 느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워낙 이 말 주변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없다고 하셨지만 아닌 거 아시겠죠, 카페인인데 이 책에 보니까 정말 한때 대하 소설이 막 인기 있게 읽히고 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점차 짧은 책들 선호하고 모두 읽기가 좀 짧아지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긴 호흡의 소설 읽기는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야담이 소비되기 참 좋다라는 그 내용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조선 후기처럼 한번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이 책을 제가 기획하고 내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한때 대하 소설 시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말 이제 바쁘기도 하고 소비되는 그 짧은 이야기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고전문학 연구자로서 고전문학에는 그런 네.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 그랬을 때 채택된 게 이 야담이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담이라는 그 형식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정한 작가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구현돼서 이루어지던 짧은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말하자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되고 있는 짤막한 이야기들이 네. 또 어느 시대 지나가면 또 조선시대 야담처럼 다시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대개 대중의 편에 있고 대중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야담은 진행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야담의 미래가 밝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사실은 끝이긴데요. 인간사에서 없어질 수 없는 문학 장르라 한다면은
가장 오랫동안 이어지게 될 유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유님 원래 정사보다는 야사죠? 진수정님, 작가님 좋은 이야기 엮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주변이 없으시다는 분들이 더 재밌으시더라고요. 좀 기대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기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야사, 야사하고 야담이 그러면 네. 저는 야담이란 제목을 붙였으니까 네. 그 차이가 뭘까? 사실은 사는 이제 역사 기록 그렇죠. 쪽에 해당되고 네. 그러면 야사는 이제 일반적인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사가 아닌 사적으로 쓰여진 역사를 말하는 네. 거고요. 야담은 같은 맥락에서 사는 역사라면 담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당대의 다큐멘터리 같은 역할도 했다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 후기 이 서사의 흐름은 크게 국문 장편 소설이라고 요즘 우리 드라마처럼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아주 길게 이어지는 네. 반면에 이 야담은 정말 짤막짤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사회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네. 소재가 돼서 이야기로 구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국문 장편 소설의 역할과 이 한문 단편인 야담의 역할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전 문학 워낙 연구 오래 하시고 오래된 고급 독자신 거잖아요. 고전 네. 문학에 어떻게 보자면 이 그냥 지금 얘기하셨던 한글 장편 소설과 그리고 야담을 읽을 때 언제가 더 재미 있으셨나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국문 장편 소설은 이 배경이 주로 중국, 인물도 중국이고 그러나 그 장편 소설도 지금 드라마처럼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네.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국문 장편 소설은 왠지 낯섭니다. 좀 낯설다고요? 배경도 중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사회와 인물을 직접적으로 그려내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런 쪽으로 돌리긴 했는데 야담은 정말 살아있는 그 시대 조선 후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자면은 캐치해서 네.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담이 훨씬 더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라기보다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다. 그러니까 진짜 지명도 뭐 그냥 강릉이니 평양이니 네. 다 등장하고요. 한반도 전국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방향숙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나요? 야담, 옛 문학, 사회학 서적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진짜 이 책 두 권이 지금 한 권당 5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두 권에 엄청난 양의 단편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지금 야담이 이 얘기 이렇게 다 엮어서 모으시고 선별하시고 하는 과정이 네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여기 이 의견 주신 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연구로 네. 약 10책 분량의 그 정본 야담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정본 10책은 그게 번역된 게 아니고요. 한문 원전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대략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약 5천 가지 이야기. 물론 그 이야기들 중에는 좀 리라이팅이라 그러죠. 네. 원래 이야기가 조금씩 변개돼서 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수천 가지 이야기가 된다고 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여러 야담집에 실려 있는데 우리 그 야담 또는 서사류의 조선시대 특징은 육아 사회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네. 그러니까 소설류들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배제를 많이 시켰죠. 그래서 이단이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출판된 사례가 없고요. 주로 과거에는 필사본이라 해서 직접 기록한 그 필사본들이 여기저기 같은 야담이라도 숱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비를 한 게 그 4천여 종 이 정도 됐고 그 중에서 이제 더 좀 유익하다 또는 흥미롭겠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주제와 소재로 나누어서
100가지로 엄선한 게 이 책입니다. 야, 예. 5,000가지에서 4,000가지 되고 4,000에서 100가지로 줄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대단히 저 나름대로는 추술이고 추술인 건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죠. 여기에 말하자면 채택되지 못한 작품들 중에도 네. 상당히 의미 있고 흥미로운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또 언젠가 또 정한국 작가님 통해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책 지금 1권, 2권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그래서 모두 6분께 이 선물도 드릴 겁니다. 1권, 2권 어떤 것이 갈지 모르는데 작가님이 1권 워낙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2권에 대해서 오늘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섭외될 때는 1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편제는 사실은 이제 어느 작품이든 그 시대 사회 배경이 나오고 또 인물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는 게 야담의 특성인데요. 네. 다만 이제 이걸 이제 100가지 야담을 엄선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1권, 2권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네. 했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까 하다가 역시 1권은 사회편 그러니까 세상사 사회가 좀 더 중심이 되는 이야기. 네. 그다음에 2편은 좀 기이한 인물들이 더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1책은 사회편이고 네. 2책은 인정편 내지 인물편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청취자분들과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인물편, 다양한 계층 또는 신분의 인물들이 조선 후기에는 어떤 네.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 부분을 요즘 시대에 우리들 문제하고도 좀 결부되는 부분이 있고 네. 해서 좀 더 이쪽에 애착이 가서 이걸 선택했습니다마는 네. 오늘 이 저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시면 꼭 1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엄선된 100권, 100편이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조선의 단편 2권 중에서 1부 지금 남녀의 풍정 여기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한 만남, 이 다양한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랑 얘기들인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제가 먼저 읽었던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순서상 네. 먼저 읽었던 얘기가 눈을 쓸다가 그리운 임을 만남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제목은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좀 분위기 있게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 부자가 되고 싶은 이야기 같은 치부담이 있고 네.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애정담이 있고 또 신선 내지 귀신 이런 유형들 같은 신선당, 귀신당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이 인정편, 인물편에서 제일 먼저 그 남녀의 풍정을 제가 배치한 거는 네. 당연히 이제 남녀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눈을 쓸다 그리운 임을 만난 이 얘기는 네. 선비와 기녀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일단은 그 선비란 젊은 친구가 자기의 어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네. 엄연히 신분적인 차이가 있고 대개는 이제 이런 선비와 기녀의 사랑 얘기 중에는 선비의 로망이 더 씌워졌거나 또는 기녀를 일종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일종의 놀이 대상으로만 이렇게 네. 구성된 이야기도 많은데 이 작품은 정말 그 선비도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싹 터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서는 다른 어떤 작품보다 그 어떤 뭐랄까 문학적인 질감이 좋고요. 네. 또 무엇보다 작품의 어떤 그 분위기와 눈을 쓸다가 이제 이 선비가 그 그리운 님인 옥서선이라는 이 기녀를 만나기 위해서 맨발로 찾아가서
나중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눈이 많이 내린 눈 치우는 부역에 참가해서 네. 슬쩍 다시 재회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특징적으로 꼽은 거고 어쨌든 이 작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지홍 이야기 두 이야기는 선비와 기녀의 사랑을 노래한 야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질감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네. 것이 좀 인상적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북카페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카페이님들이 지금 손가락 운동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퀴즈 정답 보내려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제가 이거 되게 생소한데요. 아무튼 이런 퀴즈가 있다 그래서 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맞추시면 아마 소정에 뭐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소정이 뭐? 네, 작가님 사인 뭐 북카페 에디션이 나갑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제가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조선후기 야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조선후기 야담의 각각의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지금 이번에 제가 낸 책 100편만 모아봐도 조선후기가 모자이크식으로 잘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대단히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조선 사회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 중에서 한 야담집이 있는데 이 야담집은 글의 완성도가 대단히 높고 또 단편 소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수한 야담집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서야담이라는 작품집하고 동야희집이라는 작품집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야담집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야담집은 무엇일까요? 와, 오늘 난이도 좀 높습니다. 이 개서야담, 동야휘집 이렇게 지금 두 건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야담집으로 불리는 이것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혹은 창의적인 오답 환영합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힌트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3대 야담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검색 들어가실까 싶기도 한데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제가 힌트도 잘 못 드릴 것 같은데 힌트 안 주시겠다고. 아무튼 야담은 야담이 네. 들어가고요. 네 책 이름에 글자입니다. 야담이 들어가고 옛날 조선을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부를 때 해동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네. 이거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드리자면 지금 힌트 주실수록 저희의 지식이 높아지긴 하는데 정답으로부터 약간 멀어지는 느낌도 있고. 푸른 언덕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푸른 언덕을 한자로 표현한 그 말을 그러니까 네 글자 중에서 앞에 배치할까요? 뒤에 배치할까요? 앞에 배치해야겠죠. 네. 모모 야담으로 끝나는 그 책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카페이님들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카페이님들을 위해서 음악을 골라오셨어요. 어떤 음악? 네. 제가 사실은 여기 오면서 나중에 좀 지나면 낭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한테는 제일 좋은 부분은 이 추천곡을 제가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된다면 세 곡이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곡 제목도 제가 말씀드리나요? 네, 해주세요. 그 개여울입니다. 원래 정미조 씨의 원곡인데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고향이 섬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제 고향과 어머니가 이게 겹쳐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합니다만은 저한테는 참 고향과 같은 노래여서 이걸 자주 듣곤 하는데 또 제가 요즘은 옛날 노래가 리듬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리메이크 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유가 부른 개여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곡 듣고 갈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야담으로 읽는 세상사, 야담으로 배우는 인생사,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조선의 단편을 가지고 오신 정환국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 흐르는 동안 이렇게 시간 확인하시고 벌써 20몇 분이 지났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흐르는 시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 즐기고 계시는 정환국 작가님. 작가님 목소리로 한번 이 작품집, 이 조선의 야담의 한 부분을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참 이 낭독을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굳이 하라고 해서 네. 여기 이야기 중에는 검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을 쓰는 여성, 우리 드라마에서 가끔 소재화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이야기는 대단히 복잡합니다마는 이 여성이 자기가 남편감을 자기가 골라서 찾아와서 2년 동안 모셔보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 남편감이 아니어서 말하자면은 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면서 마지막 자신의 검술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와, 이 부분 그러면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가겠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소진사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울리는 술잔을 받아 마실 뿐이었다. 평소에 주량만큼 마신 뒤 술잔을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그녀는 더 권했다. 칼바람이 여간 매섭지 않아요. 나리의 정신이 굳건하지 못하니 술 힘으로라도 버티셔야지요. 흠뻑 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연거푸 10여 잔을 더 마시도록 했다. 그녀도 말술을 들이켰다. 술이 거나해지자 상자를 열어 푸른 두건과 붉은 비단 우옷에 황색 술을 놓은 띠와 흰 비단 바지, 무소 가죽으로 만든 신을 꺼냈다. 거기에 서리빨같이 흰 연꽃 문양이 새겨진 검 한 쌍도 꺼내 놓았다. 이윽고 그녀는 치마와 저고리를 훌렁 벗어 던지고 꺼낸 옷가지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진사에게 2번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 사뿐히 움직이는 모습이 물찬 제비 같았는데 벼랑간 칼이 공중으로 솟자 그녀도 몸을 솟구쳐 올라 칼을 양쪽 겨드랑이에 꼈다. 처음에는 그녀와 검이 사방으로 뻗쳐 꽃잎이 날리고 얼음이 부서지는 듯 하더니 다음에는 그 빛이 둥글게 모여들어 눈이 높고 번개가 번쩍이는 듯했다. 마지막에는 하늘로 비상하여 고니와 학처럼 훨훨 날아올랐다. 이미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검도 따라서 보이지 않았다. 한 가닥 하얀 빛이 동편으로 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서편에 서렸다. 다시 남쪽에서 번뜩이고 북쪽에서 번쩍이더니 휙휙 바람이 일고 서늘한 빛이 하늘에 맺혔다. 이윽고 애마디 소리와 함께 쩍하고 뜰에 선 나무가 베어지면서 칼이 떨어졌다. 그 자리에 그녀가 서 있는데 광채와 싸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돌았다. 처음에 꼿꼿하게 앉아있던 소진사는 너무 놀라 몸을 웅크리고 떨더니 이윽고 기절하여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녀는 검을 칼집에 넣고 옷을 다시 갈아입었다. 따끈한 술을 입에 넣어주자 소진사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남장을 한 채 하직하고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막연하여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정환국 작가님 낭독으로 조선의 단편 2권에 수록된 33화 서리빨 칼날에 번뜩이는 검녀 이야기 일부를 듣고 왔습니다. 와, 지금 아마 카페이님들 들으시면서 느끼실 것 같아요. 엄청 재밌네요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 읽어주신 부분이. 네, 이건 사실은
꼭 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 여성이 마지막 검수를 시연해주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고 본인은 이 사회에 남아있지 않고 먼 바다로 떠나겠다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네. 이때 이 검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한 또는 그 정서 이런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대변한 검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검술은 남성의 소유물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이 여성은 그것을 본인이 더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더 우월하게 구현했다는 모습에서 상당히 그 상징적인 장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유독 이 이야기는 이 야담은 캐스팅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솟는 네. 거예요. 이 검역 캐릭터를 누구를 해야 되나? 저 혼자 아무도 의뢰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빴습니다. 아, 누구를 하지? 누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바쁠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기도 했고요. 지금 읽어주신 이 화려한 검술, 이 떠나는 작별 인사 하기 전에 이 검녀가 이제 잠시 남편이었던 그 그렇죠.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너를 섬기고 살려고 했으나 가만히 보니까 약간 거품이 껴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가 그렇죠. 외부의 어떤 평에 비해서 그렇게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이 남편 입장에서 엄청나게 굴욕감을 많이 느꼈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소진사라는 분 소세양이라는 분으로 대단히 이제 그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분인데 네. 그 명망이 있어서 이분을 찾아와서 본인이 직접 아내로서 역할을 하겠다 했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소진사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전체 그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그 이 검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니네 도대체 남성들이란 게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내 찾아왔는데 이 사람도 이 모양이면 니네 전체는 뭐냐 이런 맥락이 말하자면 숨겨져 있다고 봐야죠. 또 그렇게 그러네요. 읽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이 검녀라는 작품이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도 있지만 이 전란이라고 하는 거, 이 전쟁, 그러니까 전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야담 태동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또 네네. 얘기를 쓰시기도 네. 했고 이 전란 이후에 삼강행실도 같은 이 교훈 목적으로 전파하면서 연려 만들기, 네. 효부, 효자 만들기 이런 운동이 막 되고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좀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죠. 어. 검녀 같은 존재는. 네. 지금 사실 이제 야담이 자 삼국 시대부터 야담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요즘 시대도 야담이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더 특정하게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전란 이후에 주로 이제 어우 야담부터 이 야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만은 네. 좀 더 어떤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짧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문학적인 형식을 갖춘 이걸 이제 특정하게 지금 저희는 이제 야담 문학이라고 부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전 시기도 이제 야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죠. 그쵸. 뭐 설화 같은 유형들이 다 가능한데 그러나 그러면 조선 후기 이 야담의 가장 그 말하자면은 정점이 언제냐? 그거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로 넘어가면 이 야담의 운동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 말은 이제 19세기부터 이런 그 어떤 하층의 움직임 또는 민인들의 움직임이 이제 점점 외세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네. 이제 위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영조 정조 시대입니다. 이 야담의 황금기는. 네. 그래서 이 야담의 황금기에 얘는 또 그럴수록 연려를 강조했었고 특히 여성의 문제는 뭐 조선시대 내내 문제가 됐던 네. 거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이를테면 생열부 사열부를 구분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바로 따라 죽느냐 그걸 네. 사열부라고 남편이 죽었지만 시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으면 이걸까지 책임을 져야 돼서 그네들은 바로 죽지 못하고 시부모님을 봉양을 다 하고 자식을 다 가리킨 뒤에야
죽을 수 있다. 이게 생열부 개념이거든요. 네. 이만큼 이제 점점 그 열부에 대한 요구가 사회에서 강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검료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대단히 반작용이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남편을 선택했고 예.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난 떠나겠다. 예.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말씀만 더 붙이면 우리가 네. 영조 정조 시기가 대단히 문화가 꽃피던 시절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황금기를 맞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회 이면 특히 민인들, 하층민, 중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대단히 또 소외되고 있었던 네. 그 우리 역사의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건데 대단히 말하자면 번화한 시기에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조선 후기 야담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뭐 그 드라마를 봐도 내시는 많이 등장하지만 내시의 아내 그렇죠. 입장에서 쓴 얘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따라가기 전에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우리 음악을 듣고 갈게요. 어떤 음악 이번엔 준비하셨나요? 음악 듣고 갈게요 하면 정한국 작가님이 굉장히 설레는 네,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수줍하시면서 네,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 이 음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시골 출시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일종의 그 피아노 곡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저는 뭐 피아노를 전혀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피아노 곡을 많이 듣는 편인데 이 리버 플로스 인 유라고 너에게 흐르는 뭐 강 정도로 아마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루마의 피아노 곡 중에 이 곡이 있죠. 그래서 좀 참 잔잔하고 그 좋은데 이 곡이 잔잔하긴 하지만 리믹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쾌한 리믹스 버전이 있는데 그걸 좀 여기서 지금 제가 추천한 곡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음악 제스퍼 폭스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환국 작가님 북카페에 조선의 단편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웃음소리는 정환국 작가님이 우리 카페인님들이 음악에 관한 사연 주시는 거 그거 보실 때마다 아니 음악 말고 이 야담에 대한 사연 보시면서는 웃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음악에 대한 사연 보실 때마다 막 흔들리면서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음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전혜진님 잔잔한 피아노 버전만 듣다가 경쾌하게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하셨고요. 유영주님 EDM 버전 처음 들어보는데 색다르네요. 검녀가 휙휙 날아오르며 빛을 뿜뿜할 것 같은 연주 사운드 찰떡 선곡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지금 음악에 엄청 진심이셔가지고 우리 지금 마티스 PD님은 우리 책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음악에 너무 음악이 길어요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답 발표도 해야 하는데 조선시대 3대 야담집에 속하는 이것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죠. 네, 청구야담입니다. 청구야담. 예, 청구가 이제 과거 한반도를 지칭했던 용어 중에 하나죠. 푸른 언덕 힌트도 주셨는데 뭐 초원야 초원야 당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미난 오답들이요. 박혜광님 청구야담 청구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네요. 청구 아파트에 살고 계시대요.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의 청구의 추억의 청구에도 같은 의미겠죠? 하시면서 지금 파한대소를 이렇게 확짝 웃으셨습니다. 오늘 청구야담 요 정답 맞힌 분들 6670님 전선화님, 박혜광님 세 분입니다. 6670 쓰시는 분, 전선화님, 박혜광님, 그리고 세 분 더 있어요. 하선영님, 5230님, 박경민님 모두 6분입니다. 6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물방에 꼭 주소 남겨주시고요.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정환국 작가님의 책 조선의 단편 1권, 2권 각각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씩 1권이 갈지 2권이 갈지 몰라요. 자필 사인과 함께 북카페 에디션 어떤 그림 그려주실 건가요? 했더니 그려주시기로 했던 그림이 아니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요. 갑자기 그걸 얘기하라고 그래서 하다가 우리 진행 작가님하고
그럼 검녀 얘기를 많이 했으니 검을 하나 그려드리는 네.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이 의미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질서 나는 네. 편승하지 않겠다 그렇죠. 하면서 네. 개척하는 그런 검. 그런데 그 다음에 작가님이 하신 얘기 제가 그리는 건 아니죠? 라고 하셔서 아니요 직접 그리시는 겁니다. 네. 네, 기다리시면 선물이 갈 겁니다. 주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나눌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얘기는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담에 등장하는 여성상, 남성상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가요? 아까 검녀 얘기도 굉장히 네. 파격이었는데 예, 이게 참 사실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다만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역시 우리가 더 주목되는 지점은 여성상입니다. 여성상 중에는 또 신분도 다양하고요. 여정부터 해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기녀라든지 검녀라든지 다양한 게 등장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야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이 사건을 이제 펼쳐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도 면밀하고 네. 또 가끔은 대단히 과격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그 연료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 조선 후기 되면 연료를 각 지방마다 뭐 연료를 한 명씩 뭐 요즘 표현이 뭐합니다. 뭐 만들어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이 여성들이 과격하게 그거에 반응하는 요즘 뭐 그런 뭐 신경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연료를 말하자면 실현합니다. 근데 그 실현 과정이 대단히 좀 과격해 보입니다. 네. 아,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는데 그것은 저는 그 여성이 거칠다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주는 그런 연료에 대한 압력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여성들은 좀 주도 면밀하고 적극적이면서도 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에도 어떤 문학 장르에도 조선 후기 문학에도 이런 모습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모습은 대단히 당찬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 좀 수동적이고요. 네. 또 이 여성 주로 이제 남녀가 등장한다라면 여성이 모든 걸 주도한다라면 남성 거기에 좀 따라가는 형식이고 가끔 이제 비범한 존재들 무슨 도수를 부린다든지 네. 이런 존재들이 좀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남성 이 상 중에는 악한이 좀 등장합니다. 악한 나쁜 요즘 표현하면 나쁜 남자죠. 네. 근데 나쁜 남자는 뭐 어떤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야말로 나쁜 놈이죠. 근데 이 나쁜 놈은 왜 그렇게 그려졌느냐? 주로 노비라든지 이런 인물 중에 또는 지방의 어떤 뭐 평민 이런 사람들이 나쁜 놈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네들은 이 작가의 시선에서 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이네들은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환경, 신분, 제도 이런 거에 대한 또 나름의 그 거부 내지는 항의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 이런 인물도 그냥 그런 나쁜 놈으로만 볼 수는 없는 남성상 중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뭐 그야말로 여성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면 남성은 수동적인데 그중에 좀 이상한 존재들도 보인다. 네. 이걸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패턴을 좀 잡아본 느낌이어서 네. 좋습니다. 저희 아까 검녀 얘기할 때 거기도 소진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야담 따라가다 보면 진사, 생원 사실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네. 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청취자 분들께도 드리는 일종의 그 팁인데요. 네. 고전 작품 보시다 보면 남자 주인공이 무슨 김진사, 뭐 김생원 네.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작품을 보시면 김진사라고 닉네임된 친구들은 대개는 연애담이라든지 또는 좀 발랄한 어쨌든 발랄한 인물형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멜로, 로맨스 이런 거. 그런 네. 쪽이고
생원이 등장하면 왠지 고지식하고 주변 머리 없고 주변 머리 없고 뭐 이런 인물로 네. 많이 묘사돼.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오. 이상은 이렇습니다. 그럼 왜 진사는 이런 존재고 네. 캐릭터고 생원은 그럴까? 그거는 이제 이 진사와 생원은 이제 과거 지방 향시에 합격하면 중앙의 성균관에 와서 이제 대과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사과, 생원과 하는데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과는 시문학, 뭐 한시라든지 어쨌든 문학 관련된 쪽을 전공하는 친구들이고 네. 생원은 경전, 사서삼경 같은 논어맹자 같은 것들을 주로 공부해서 그쪽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게 아닌데 일종의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그 캐릭터를 좀 구분한 거죠. 오. 그래서 생원은 경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공자의 말씀 이런 걸 중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고지식할 거다 그런 거고 진사는 시문학 뭐 시도 하고 뭐 소설 이런 쪽을 하다 보니 좀 발랄할 거다. 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되게 작품에 진사와 생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여러분 제 이 책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진사도 있고 생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구분이 좀 될 겁니다. 너무 좋은 팁입니다. 예, 이건 상당히 그 앞으로 고전 읽을 때 구분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유용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이 책에 수록된 단편들이 너무 많지만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런 오늘 나눈 이야기들 통해서 야담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매력이 있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벌써 보내드릴 때가 됐습니다. 북카페 오늘 오신 거 어떠셨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제가 노래를 너무 듣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조금이나마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저한테는 좋았고요. 또 저는 사실 작가가 아니라 연구자인데 연구자로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점도 감사드리고 그 어쨌든 조선의 야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좀 작품 이해하기 어려울 때 뒤에 그 제가 나름 해설을 붙여놨으니까 그 해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한 번씩 한번 접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이혜원의 시간을 기대어 준비하셨습니다. 좋아하시는 곡인 거죠? 네, 뭐 이제 제 나이도 그렇고 어떤 시간의 문제가 많이 와닿아서 그 원래는 그 원작자가 따로 있지만 또 좀 그 여성 목소리로 듣는 게 저는 좋아서 네. 이 곡을 추천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초대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